우리가 사파리 비자를 들어가는 것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인받고 나서 영주권을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인제 2년 이상 경력이 있다. 그 고용주에서 일했다가 인제 끝이 아니라 고용주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복잡해지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유튜브에 댓글로 누가 "사랑합니다."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봤다. 네. 자, 그럼 멜번 업체를 단속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멜번 업체가 아니고 이 전체 다입니다. 지금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이거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해 가지고 지금은 뭐 저번 주에는 멜번 지역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주로는 뭐 식품 분야 쪽에 했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 리테일 샵도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군이 '나 호스피탈리티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갈 수 있어요. 언제든 다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쪼끔 뭘 해야 되냐면 고용주하고 말을 잘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종이 좀 사무실 잘 없는 직종이면 상관없어요. 뭐 오피스 가기 어려운 타일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문할 방법이 없죠. 왜냐면 업장이 계속 바뀌니까. 왜냐면 하는 사이트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업장 위치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거나 또는 뭐 방문을 했을 때 특히 뭐 무슨 벨을 눌리거나 파스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원래는 뭐 통보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옵니다. 자, 그럴 때 인제 고용주가 음 그 이민성한테 그 내용을 자기가 이 사람에게 스폰을 줬는데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연봉이 얼만지, 어떤 직업군인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주에 몇 시간 일하는지를 고용주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고용주가 여러 명이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데 조심해야 되고 또 특히 고용주는 셰프와 쿡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포지션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그날 고용주가 대신 인터뷰를 봤다고 할 때 고용주가 만약에 이 사람이 셰프인데 쿡이라고 해 버리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예. 그런 것도 조심해요. 그래서 고용주하고 자기하고 그런 자기가 어떤 포지션으로 비자를 승인받고 그리고 주에 몇 시간이고 연봉이 얼마인지를 쪼끔 서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왔을 때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만약에 고용주도 없고 자기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인터뷰를 대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그 회사에 일하고 있고 어떤 포지션에 일하고 있고 연봉은 잘 모를 수 있죠, 그 직원이. 근데 몇 시간 일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근데 그 직원이나 매니저나 그 누구도 이 사람 우리 여기서 일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 한번 걸리면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민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월 이렇게 우리가 그 됐는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단속을 어떤 특정한 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 부분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단속을 계속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비자가 심사가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여러분의 고용주가 만약에 스폰서십이 캔슬되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래서 스폰서십도 심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속 시 주요한 질문 내용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연봉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오버타임하면 오버타임의 돈을 주는지, 휴가를 주는지, 초과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때 안 하시면 골치 아파져요. 그리고 비자라는 건 뭐예요? 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스폰 받는 사람 중에 A 고용주한테 비춰받고 B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근데 그게 의도한 바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무엇이
조치가 되고 무엇이 허용이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 셰프인데 갑자기 오늘 매니저가 아파서 못 나왔어. 그러면 내가 그때 매니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때 불시 점검이 들어왔어.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지금 뭐 이거 어머, 근데 너 포지션이 원래 셰프잖아. 근데 너 이거 왜 해? 그러면 내가 비자 조건을 어긴 게 될까요? 스폰비자는 그 고용주 밑에서 그 포지션 밑으로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하면 비자를 다시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고용주 변경을 하거나 또는 포지션이 변경이 되면 비자를 다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된 직종, 근로시간, 그다음에 고용주 변경 이것들을 만족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고용주가 그 직원에게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뭐 비자 홀더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문제가 되거나 자기의 비자에 문제가 생겨요. 과연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아까처럼 오늘 원래 매니저 A가 아파서 못 나왔어. 그래서 내가 원래 셰프인데 갑자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매니저 역할을 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민성 직원이나 또는 페어웍에서 왔어. 너 이름 맞아? 예, 맞아요. 너 사파리 비자 갖고 있어? 네, 맞아요. 근데 니 오늘 너 셰프인데 왜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매니저 역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 원래 셰프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내가 비자 조건을 어긴 게 될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롤을 임시적으로 뭐 갑자기 누가 빠져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나왔을 때 그 비자 홀더가 자기의 포지션이 아닌데 그 포지션 역할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템포러리, 그 영구적이 아니라 템포러리로 잠시 그냥 백업을 해주잖아요. 그는 비자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아니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원래 셰프로 스폰을 받았는데 내가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민성이 들어닥쳤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가 안 와가지고 누가 원래 매니저가 있는데 그 오너가 지금 현재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오너가 어디 가가지고 지금 뭐 누가 원래 포지션이 있는데 가서 제가 다시 그냥 잠시 오늘 하루만 그냥 이렇게 땜빵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뭐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갔는데 그때 없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 가끔 출장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지점을 만약에 지점이 여러 개 있는 회사가 A에서 B로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파견 근무해 가지고 가 가지고 뭐 트레이닝 시키고 하는 것도 원래는 템포러리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비자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정직하게 페어웍에서 얘기해 가지고 내가 얼마의 시급을 받고 있고 뭐 연봉 조건은 73,150인데 실제로는 56,000원을 받고 있어. 이게 가면은 당연히 고용주는 나중에 페이백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비자 받고 나서 그다음에 영주권 넘어갈 때 그 고용주 밑에서 못 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거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이민성은 뭐 말은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자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다분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주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코타가 정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코타 이상의 186 비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파리 비자 홀더가 많으면 나중에 영주권 갈 때 186 비자 접수자가 많잖아요. 그럼 그걸 누굴 주고 누구를 안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민성은 점점 더 강화하게 그러니까 좀 불시 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과연 그건 무슨 법적 근거가 뭐로 해서 그렇게 하느냐?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7월 달에 그 이민성 그 규정에 Strength of the Sponsorship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스폰서십이나 노미네이션 승인 프로세싱 중에 스폰서가 이 필의 조건을 어겼을 경우는 비자가 스폰서십이나 노미가 거절되면 당연히 비자가 안 나오겠죠. 예,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런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지원자가 내 고용주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지원자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지원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스폰서십이나 노미네이션이 캔슬된 고용주 밑에서 비자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또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성에서 뭘 하냐면 스폰서십 제한 회사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보시고 가면 그럼 지금 이제 뭐 12월 23일 이렇게 발표돼 있잖아요. 12월 23일 뭐 WA에 무슨 뭐야 회사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사 이름 다 나와요.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아이고 이 사이트 가면은 스폰서 외국인 그 스킬드 포린 워커를 스폰서 해주는 사람 그 고용주의 제한이 걸려 있는 회사 리스트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new to old.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번 달이나 저번 달에 뭐 이렇게 만약에 이민성이나 페어웍에서 조사를 나갔는데 걸렸다. 지금 이 12월 달까지거든요. 그럼 1월, 2월 때 나오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조금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면은 여기서는 스폰서십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12월 달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능하면 안 나오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직업군들이 보면은 여기가 또 뭐 요리 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건축, 컨스트럭션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들어가 있고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기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용주를 빨리 변경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어려우신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월, 2월 데이터가 다시 또 업데이트 되겠죠. 예, 돼야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비자를 넣었을 때는 여기 없었어. 비자 프로세싱 중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조금 이게 그냥 좀 빠르지 않아요. 빠르지 않아서 그게 우리한테 조금 또 방어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인지 비자를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좀 알 수는 없죠. 자, 그렇게 되니까 고용주들 사이에서 저희 실제로 그 인터뷰를 했던 회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고용주한테 얘기하니까 고용주가 겁을 먹었대요. 고용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기 스폰줄 주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줄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이민성에서 불씨 검문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페어웍에 신고되면 하면은 막 세무조사도 나오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갑자기 모든 스폰서 진행하는 거를 약간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주들이 스폰을 주는 것들을 조금 제한하려고 실제로 제한을 하지는 못하니까 고용주를 겁을 먹이고 안 못하게 하려고 하는 듯한 의도가 좀 많이 보인다. 네, 그렇게 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단속이 뭐 형사처벌, 벌금 뭐 이건 별로 크게 뭐 형사처벌까지 하지 않겠죠. 근데 벌금 정도 나오고 비자 제재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나와는 비자는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내가 영주권으로 갈 스폰서가 줄어들면은 결과적으로 영주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